안녕하세요, 의료과장님. 저는 재소자 37번 정띵띵의 누나 정순옥입니다. 최근 동생으로부터 족부절단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가족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도 들었고, 족부 상처에 대해서도 구치소나 의료 관계자들님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1cm 정도가 상처가 났을 때 병원 진료 요청도 했었는데 20일 이후에 병원 진료를 잡으셨고, 안에서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동생에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020년 6월 24일 이렇게 돼요. 지금 이 편지 내용을 뭐 100% 의료과장님 입장도 있고 하겠지만 1cm 정도의 상처가 있었는데, 재소자가 상처가 있었는데 괜찮다 하다가 다리 잘라야 되겠는데요? 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와우. 이게 2020년 6월에 그 재소자 37번의 누님께서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6월 24일이군요. 2020년 6월 24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건이 동부구치소에서 2020년 현재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의료과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공개 모집을 하더라고요. 동비구치소 의료과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던데,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여기서 계속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도관 수가 몇 명이냐면 16,500명입니다. 16,500여 명이에요. 퇴직하고 뭐 들어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교도관 수가 16,500명이고 동부구치소는 416명. 그리고 편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이영희 교정본부장, 박호석 동부구치소장,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단계 정도의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차관, 교정본부장, 구치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영희 교정본부장님은 최초의 교정본부장이라고 하는군요. 여성. 그리고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30%가 확진이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보고 라인이 6개예요. 그러니까 박호서, 이영희, 이용구, 추미애, 정세균, 문재인, 이렇게 보고 라인으로 보면 6개입니다.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이용구 차관, 추미애 장관,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6단계의 보고 체계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동부구치소 의료실에서 이제 어떤 보고 체계를 가졌는지 일단 거기서부터가 이제 궁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정세균 총리가 화를 낸 건 나옵니다. 분명 집합시설 관리 잘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질타를 받은 사람은 이용구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지금 이 정세균 총리는 장관을 건너뛰고 차관한테 뭐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 보고 지금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바빠요 이럴래나? 그건 알 수 없지만, 자, 이게 그러니까 요 지휘 계통상에 차관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의료과장을 보면 2019년 4월에 공개 모집 공고가 있었고, 조금 전에 뭐 발절단 사건 같은 이게 6월 24일 날 정순옥이란 분이 공개 편지를 쓴 게 있단 말이죠. 자, 아무리 수영자고 뭐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상처가 수영 생활 중에 덫이 나서 자른다?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다?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의료실 자체가 인력 부족이었나? 근무 태만인가?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조직 점검은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가 2017년 6월, 그 전에는 성동구치소였더라고요. 성동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새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아파트형 12층이 건물이 지금 전염병이 온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 등 겪었고 이 파동을 한번 2번 정도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염병을 2번 정도 겪고 나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수용자가 과밀되어 있고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 또한 문제점을 체크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수용시설을 만든 데서 전염병 대책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2017년 6월에 지어진 건물이 2017년 옛날 건물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지어진 건물이 왜 노답이냐고.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치소 건물 조달 과정에서 설계, 시설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청송으로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 올린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부구치소 직원이 416명인데 이 정도면 군대로 따지면 대대 규모보다 약간 작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분명히 보고가 누락이 되거나 은폐가 있었을 거예요. 자, 보고가 누락이나 은폐가 있었을 때 일단은 이건요 의무실이죠. 저는 그래서 동부구치소 의무실을 더럽게 찾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복부절단. 분명히 여기 저는 지금 강하게 추정합니다. 동부구치소 진료실에서 뭔가 보고나 근무 기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표를 찍겠어요. 제가 뭐 단정은 내릴 수 없지만 일단요. 저는요 여기서 일단 동부구치소 자체 내에서 의무실 규모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각 거기 이제 교도관들하고 의무실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 집중 관리 상황인데 어떤 근무 상황이 근무 지시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에서 보고 누락, 은폐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행정기관은 파악하고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브리핑을 하라고 기자님들은 정부를 압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배현장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멤버십 기타 등등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요. 그러니까 일단 의무실 그리고 의무실 그리고 이 의무와 관련된 상황들을 기록한 근무 일지들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부구치소가 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영희 교정본부장한테 보고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이용구 차관한테 보고한 게 언제인지 이용구 차관이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한 게 언제인지에 대한 타임라인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좌파들이 세월호 공격했을 때 좌파들이 세월호 공격했을 때를 되새기면서 이걸 털으란 얘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정치공학적으로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표준적인 비판은 해야 정신들을 차리죠. 일단 동부구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영희 교정본부장, 이용구 차관, 추미애 장관으로 이 보고되는 속도가 되게 느렸을 거다라고 나는 추정이야. 이게 보고가 느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는 건 만약에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이용구나 추미애한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관련 사항 보고가 윤석열 징계 관련 보고나 미팅에 밀린 건 아닌지 이게 긴급 사항입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온 게 이용구나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에 정신이 팔려서 이게 딜레이가 발생했다면 이것들 쳐죽일 인간들이라는 얘기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확인해. 2주 전 마스크도 안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동부구치소 의무실에서부터 뭔가 딜레이가 있었어. 그게 왜 딜레이가 발생했는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한 교정 현장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근무 태세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근무 태세에 대한 오더가 차관급에서 근무 태세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근무 자세로 하고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됐을 때는 이 한 라인으로 얼마나 빠르게 보고를 하라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근무 자세에 대한 이 상부에서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하고 이용구 차관급에서 그쯤에서 하급단체들의 코로나 관련되어서 지시사항을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거의 직무유기급으로 삽질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들과 어떤 대처를 하나라는 사전 지시사항이 없었으면 이것도 빵꾸 중에 빵꾸죠. 자, 일단 수용자 밀도를 줄이고 이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송 교도소로 이송을 한 게 지금 첫 번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수용자 밀도를 줄이고 이송해서 사람들이 바다닥다닥 붙어서 지금 현재 30%가 전파가 됐기 때문에 수용자 밀도를 일단 줄이는 게 첫 번째 대책인데 이게 지금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책이라는 걸 하고 실행을 하기까지 5일이 걸렸어. 6일이에요. 6일. 6일이 5일 거의 말이 5일이지 6일 같은 5일이죠.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5일인지 6일인지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도 우리가 다 까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세월호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거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청송교도소의 코로나 사태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 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에 추미애에서부터 이용구에서부터 그리고 이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영희 교정본부장, 박호석 동부구치소장, 그리고 동부구치소 의무실, 그리고 동부구치소의 교무관들, 직원들 416명 나중에 전원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일단 궁금한데 열심히 페이스북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페이스북하고 윤석열 탄핵해도 괜찮아 이런 거 지금 쓰고 있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뉴스들이 동부교체소에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있고 그게 자기 관할에서 벌어진 거 있고 자기가 여기에 커맨더라는 거를 망각하고 윤석열 거리는 페이스북을 오늘 상황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추미애는. 오늘 추미애가 페북에다 그런 걸 하면서 이 와중에도 윤석열한테 자기가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건 이건 중우 정치, 대깨문 바라보는 민주당 저런 니네는 정치인 이전에 장관이고 행정가라고. 정치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갔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그 다음 뭐 대선이고 정치 행보를 위해서 그냥 선전선동하고 내가 윤석열 때렸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마지막 순간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옛날에 서울시장 최병렬은 조순한테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인수인계했어. 마지막 근무를 그때 뭐 최병렬 좋던 싫든 간에 마지막 근무까지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하던 근무지에서 헬멧 쓴 상태에서 이치임식도 없이 조순하고 자리를 바꿨다고. 추미애가 뭐 사직서를 냈건 뭐건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상태에서 추미애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거에 윤석열 까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 떡상하는 길이지 윤석열 그러는 게 떡상하는 길이 아니야. 이거는 폭망하는 길이라고 추미애 장관님.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한 똥을 퍼질러 싸는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사태가 안정된 후에 감사원 시켜서 동부구치소 그리고 동부구치소 의무실 그리고 교정법무, 법무부 장관, 근태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 건물 조달에 개입됐던 각종 업자들, 사람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염병이 아예 배려도 안 돼 있고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도 감사를 돌려서 다른 시설애들까지 또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즉 구치소하고 인원수가 과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대한민국에서 이게 왜 우선순위가 밀렸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걸 인간이 또 해결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고가 좀 한심한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또 얼렁뚱땅하고 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긴 힘든 거겠죠. 어쨌든 여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사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의사결정자들이 헛질을 보고가 은폐되고 실무자들이 어리버리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기자님들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정부도 알려주시고 감사원도 감사하시고 한심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 의사결정이 더럽게 느렸고 너희가 박근혜를 욕을 왜 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군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